준호 씨, 더 이상은 안 돼요. 지은 씨, 그곳은 남편만이 허락된 곳이에요.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55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모든 선이 무너졌어요. 남편 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호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지은 씨. 하지만 난 60살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55살 여자의 흔들리는 마음. 저는 미용사예요. 사람들은 제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하죠. 우아하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명의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현우를 떠나보낸 후 저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어요. 현우의 친구, 4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은, 55살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늘 말하죠. 원장님은 정말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긴 생머리, 단정한 화장, 슬림한 몸매, 마흔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남편이 없는데. 최현우, 제 남편은 1년 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말했죠. 유족분 힘내세요. 힘내라고요? 어떻게요? 30살에 만나 25년을 함께한 사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건축회사를 운영했던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가 왔습니다. 이준호, 현우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지은 씨.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눈이 붉었어요. 현우 형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60살, 현우보다 5살 많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잘생긴 분이었어요.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고 운동을 꾸준히 한 듯 탄탄한 체격. 하얀 머리가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죠. 준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지은 씨. 현우는 내 친구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준호 씨와는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현우가 준호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준호 형은 내 형제 같은 사람이야. 늘 그렇게 말했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준호 씨 부부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도 했어요. 하지만 4년 전 준호 씨의 부인 서연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현우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지은아, 준호 형이 너무 힘들어해.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 해. 그래서 저희는 더 자주 준호 씨를 만났어요. 식사 자리를 만들고 가끔은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준호 씨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 현우야. 나 이제 적응했어. 억지 웃음. 그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같은 아픔을 겪게 될 줄은. 현우가 떠나고 처음 한 달은 그저 멍하게 지냈습니다. 미용실도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여보, 나 출근할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 현관에 남자 구두가 없고, 지은아, 배고파? 밥 먹자.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넓은 침대에 저 혼자 누우면 너무 춥고 외로웠습니다. 가끔 울다가 잠들었죠. 여보, 보고 싶어.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미용실 다시 열어. 그래, 그래야겠지.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손님들을 만나고 머리를 하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 씨, 저예요. 준호.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혼자 계시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준호 씨, 현우도 원할 거예요. 제가 지은 씨 곁에 있어 주길. 그날부터 준호 씨는 가끔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 지은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현우 없이 둘만 있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준호 씨와 저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은 씨도 밤에 외롭죠? 네, 많이요. 저도요.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어떻게 견디세요? 그냥 견디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준호 씨와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어요. 현우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사진을 봐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혼자서. 저도 그래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더 자주 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 미용실 일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고생했어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어깨가 많이 굳었네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준호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현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도 지은 씨가 있으면 덜 외로워요. 그 말에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저 현우의 친구,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소주를 들고 왔어요. 오늘 서연이 기일이에요. 아, 혼자 마시기 싫어서 지은 씨랑 같이 마셔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연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은 씨도 알잖아요. 얼마나 밝은 사람이었는지. 네, 기억나요. 근데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왜 날 두고 먼저 갔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현우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요? 네. 왜 날 혼자 두고 갔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 같은 원망, 모든 게 같은 사람. 지은 씨, 네,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요. 지은 씨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그날 밤, 준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살. 하지만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나, 왜 이러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이게, 아니야. 현우가 떠난 지 겨우 1년인데, 그것도 현우의 친구에게.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이란 게, 머리로 통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준호 씨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왔어요. 지은 씨,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준호 씨가 요리를 하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그는 정말 요리를 잘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미용실에 재미있는 손님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염색하면서 자꾸 저한테 중매를 서주시겠대요. 하하, 지은 씨 같은 분이면 소개받으려는 남자들 많을 텐데요. 에이, 무슨 말씀을. 하지만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일까요? 준호 씨도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서연이 말고는 생각이 안 나서. 하지만 그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제가 할게요, 준호 씨. 아니에요, 같이 하죠. 좁은 싱크대 앞에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어요. 제가 고개를 들면 그의 턱이 보였죠. 남자다운 턱선. 왜 이런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지은 씨. 네. 요즘 좀 어때요? 뭐가요? 외로움이요. 예전보단 나아요. 준호 씨 덕분에. 저도요. 지은 씨 덕분에 살만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60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백발이 오히려 매력적이고 눈가의 주름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켰나? 며칠 후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제가 좋은 식당 아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식당? 지금까지는 늘 집에서만 만났는데 밖에서 만나자고요?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네, 좋아요.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준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지은 씨. 그는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네이비 재킷에 흰색 셔츠. 너무 멋있었어요. 준호 씨도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지은 씨도 정말 예쁘세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었어요. 더 따뜻했어요. 저는 미용실 이후라 급하게 화장을 고치고 왔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왠지 모르게 데이트 같은 분위기였어요. 와인 드시죠? 네. 레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요. 그냥 늘 지은 씨 집에서만 신세 지는 것 같아서요. 신세라니요. 제가 더 고마운데. 아니에요. 진짜로 고마워요, 지은 씨. 뭐가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친구로서? 아니면 아니야. 지은아, 정신 차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준호 씨도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지은 씨, 네.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지은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요? 그냥 현우의 친구로만 보시는 건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질문은 뭐죠?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저는 준호 씨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분이요. 네. 그리고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준호 씨는 현우의 친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호 씨와 있으면 편하네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지은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지은 씨 생각 때문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생각 때문에 저를 생각하신다고요? 네. 자꾸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준호 씨, 이상하죠? 현우의 아내를, 친구의 아내를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지은 씨도 혹시 저를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저도 준호 씨를 생각한다고,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지만 준호 씨, 저희는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네. 현우가 있어요. 비록 하늘에 있지만. 맞아요. 그리고 전 현우의 친구고요. 네. 하지만 지은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큰 손,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은 씨, 그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요? 준호 씨 생각 자꾸 나요. 그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저는 알아요. 언제요? 지은 씨가 처음 제 앞에서 울었을 때요. 그날
현우 사망 3개월째 되던 날, 준호 씨가 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울었었죠. 그때 지은 씨를 안아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지은 씨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지은 씨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전 괜찮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요?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하죠? 네. 55과 60. 재혼도 이상한 나이에. 그것도 서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끼리. 게다가 친구의 아내와 친구.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은 씨, 네, 이 감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묻어둬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은 씨. 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내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지은 씨, 네,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니에요, 전혀. 다행이에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밤 늦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준호 씨.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 씨가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도 손을 흔들었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일까요? 55살에 현우가 떠난 지 겨우 1년 만에, 그것도 현우의 친구에게. 미안해, 여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현우의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 진지한 눈빛, 낮은 목소리.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지은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준호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뭐라고 답장할까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죠. 다행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준호 씨도요.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는데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준호 씨? 어떻게? 그냥 지은 씨가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어서.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저도요. 정말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하지만 우리 눈에는 서로만 보였어요. 지은 씨, 네. 오늘 제 집에 갈래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그의 집에요? 이상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한 표정, 귀여웠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그렇게 저는 준호 씨의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준호 씨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40평은 되어 보였죠. 들어오세요, 지은 씨. 현관을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거실 한쪽에 서연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서연 씨, 정말 예쁘셨어요. 네, 마음도 예뻤죠. 준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앉으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손님이요? 저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말에 준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사이가 뭘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친구? 아니면 그 이상? 일단 부엌으로 가요. 주방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준호 씨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자신 있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그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많이 하셨나 봐요, 요리. 4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엄청나게. 그가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지은 씨도 똑같잖아요.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묵직한 침묵이었어요. 지은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은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4년 동안은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 씨, 하지만 지은 씨를 보면 심장이 뛰어요. 진짜로.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준호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지은 씨,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앞에 섰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은은한 남성 향수, 따뜻한 체온. 준호 씨, 네, 너무 가까워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뺨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현우가 떠난 후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가요? 1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지은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키스? 준호 씨, 우리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하고 싶어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멈춰야 했어요.
밀쳐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짧은 키스였습니다. 그가 물러났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준호 씨, 네,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그가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길게 입맞춤했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준호 씨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 그의 온기, 그의 심장 소리.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떨어졌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지은 씨, 네, 저 이상한가요? 뭐가요?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죄책감 들지 않아요? 들어요. 엄청. 저도요.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네요. 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오늘 밤, 네, 여기 있어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어달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 이상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섭다면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네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저도 준호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정말 꽉. 고마워요, 지은 씨.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그날 밤 준호 씨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와 와인. 우와, 정말 대단해요. 지은 씨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촛불을 켰어요. 로맨틱한 분위기.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준호 씨. 그래요? 다행이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 씨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인상은요? 예쁘고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랑에 빠지셨어요? 네. 한눈에요. 그의 얼굴에 옛 추억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을 잃으셨으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지은 씨도 현우 씨 많이 사랑하셨죠? 네. 제 전부였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지은 씨도 그래요? 네. 누구요? 장난스러운 물음. 하지만 진지한 눈빛. 준호 씨요. 저도 지은 씨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지은 씨, 거실로 가요.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음악 틀까요? 좋아요. 은은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준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리 와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어요. 지은 씨, 네. 제 심장 소리 들려요? 네.
빨리 뛰네요. 지은 씨 때문이에요. 저도요. 떨려요. 왜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멈출 수가 없어서요. 저도 같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은 씨, 네. 현우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엄청. 저도요. 하지만요. 현우도 원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걸. 그럴까요? 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형? 네. 형도 그럴 거예요. 제가 지은 씨를 지켜주길. 그러니까, 우리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준호 씨가 제 턱을 들었습니다. 지은 씨, 네. 오늘 밤 저랑 함께 해줄래요? 그 질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함께 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 무섭다면 안 해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저도 원해요. 그 순간 준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저를 안아 올렸어요. 아, 놀랐어요? 무거울 텐데. 전혀요. 가벼워요. 그는 저를 안은 채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네요. 침실은 어두웠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천천히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지은 씨,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언제든 싫으면 말해요. 알았어요. 그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예뻐요. 준호 씨, 정말 예뻐요. 지은 씨. 그가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저도 응답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목덜미를 지나 등을 따라 내려왔어요. 으응,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 네. 진짜 해도 돼요? 네. 해요. 그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은 씨 떨고 있어요. 긴장돼서요. 저도요. 준호 씨도요? 네. 엄청. 그가 웃었어요. 4년 만이라서요. 저는 1년 만이에요. 그러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 뜨거운 숨결, 빨라지는 심장. 모든 게 낯설지만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예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가 제 몸에 키스했습니다. 이마, 볼, 목, 더 아래로. 아, 몸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감각, 이런 느낌. 지은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준호 씨에게. 그가 저를 더 깊이 안았어요. 지은 씨, 이제, 네. 그의 몸이 제 위로 왔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해줘요. 불편하면. 네. 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외로웠던 1년, 텅 빈 침대, 차가운 밤들, 모든 게 이 순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네, 지은 씨, 더요? 네, 더. 그가 움직임을 빠르게 했어요. 아, 준호 씨, 지은 씨,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때 불현듯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여보.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준호 씨, 더 이상은 안 돼요. 왜요? 그곳은 남편만이 허락된 곳이에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가 멈췄어요. 지은 씨, 미안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준호 씨,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은 씨, 보세요. 네. 전 지금도 지은 씨가 좋아요. 정말요? 네. 이런 지은 씨도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 있어줘서. 그는 저를 다시 안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안고만 있었습니다. 준호 씨, 네, 저 계속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확실해요? 네, 준호 씨랑 있고 싶어요. 완전히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 씨, 사랑해요, 준호 씨. 저도 사랑해요. 그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우도 분명 허락해 줄 거예요. 저와 준호 씨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외로움을 나누는 것을. 아, 준호 씨, 지은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55세와 60세,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후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지은 씨, 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네. 오늘부터 우리 사귀어요. 네. 정식으로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준호 씨,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좋아요. 사귀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밤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발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1년 만에 옆에 사람이 있는 아침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눈을 떴어요. 지은 씨, 아직 있네요. 당연하죠. 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배고파요? 조금요. 제가 아침 해드릴게요. 같이 해요. 주방으로 나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토스트, 커피, 간단하지만 행복한 아침 식사였어요. 맛있어요. 지은 씨가 옆에 있어서 더 맛있네요. 준호 씨, 네, 이렇게 매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하시면 매일.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원해요. 그럼 된 거죠.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밀월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준호 씨는 제 미용실 앞으로 왔습니다. 지은 씨, 끝났어요? 네, 방금요. 오늘은 어디 갈까요? 아무데나 좋아요. 준호 씨랑 함께라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강남역 거리, 사람들 사이를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당해졌어요. 준호 씨, 저기 카페 갈까요? 좋아요.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미용실 어땠어요? 손님이 많아서 피곤했어요. 고생했어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여기서요? 왜 안 돼요? 사람들이 보는데 상관없어요. 그는 정말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좋아요. 많이 뭉쳤네요. 매일 서서 일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제대로 마사지해 드릴게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마사지라는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준호 씨, 네, 부끄러워요. 뭐가요? 그런 말 하시면, 귀여워요. 그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지은 씨, 한강 갈래요? 한강이요? 네. 야경 보러요. 좋아요. 차를 타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웠어요. 다리에 불이 켜지고 물 위로 반짝였죠. 예쁘죠? 네, 정말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지은 씨, 네, 행복해요? 네, 너무요.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현우가 떠난 후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네. 현우 형도 기뻐할까요? 물론이죠. 분명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시원한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지은 씨, 네. 저기 편의점 있죠? 네. 맥주 사올게요. 여기서 마셔요. 좋아요. 준호 씨가 맥주를 사왔어요. 캔을 따서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짠. 맥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시원해. 그러게요. 우리는 강을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지은 씨, 네. 제가 꿈꾸던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강에서 맥주 마시는 거요. 서연 씨랑은 안 해봤어요? 못했어요. 늘 바빴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지은 씨랑은 이렇게 하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가 제 손에 키스했어요. 준호 씨,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오래 있었어요. 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 씨, 오늘 제 회사로 올 수 있어요? 준호 씨는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했어요. 현우와 같은 업계였죠. 왜요? 보고 싶어서요. 그냥 회사에서요? 네.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그럼 갈게요. 저녁 8시 준호 씨 회사로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여니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사무실은 넓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멋있어요. 그래요? 네. 준호 씨답네요. 지은 씨, 여기 앉아봐요. 그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사장님 의자예요? 네.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어때요? 좋은데요? 그죠? 근데 지금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 씨가 앉아 있어서요. 준호 씨, 예쁘다. 여기서 무슨 말을. 왜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가 제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 씨, 지은 씨, 네. 여기서 해도 될까요? 여기서요? 네.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걱정 마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허벅지를 따라. 아,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그가 제 치마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준호 씨, 부끄러워요. 예뻐요. 그의 입술이 제 무릎에 닿았어요. 허벅지에, 더 위로. 아, 준호 씨, 지은 씨,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어요. 들킬까봐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짜릿했습니다. 한참 후 정리하고 나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오늘 정말 대담했어요. 그죠?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저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깊고 달콤하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미용실 끝나면 준호 씨가 데리러 왔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의 집이나 제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지은 씨, 네. 우리 같이 살까요? 네. 동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벌써 한 달이에요. 그래도 매일 헤어지기 싫어요. 저도요.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사실 저도 같이 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준호 씨와 함께 자고 싶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주변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미용실 단골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에이, 숨기지 마세요. 혹시 남자 생기셨어요? 맞죠? 맞죠? 그죠? 글쎄요. 와, 정말이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어떤 분이세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나이는요? 저보다 좀 많으세요. 얼마나요? 5살.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5살이 아니라
5살이지만, 아니, 정확히는 준호 씨가 5살 많았죠. 아, 그 정도면 딱 좋네요. 네. 빨리 재혼하세요. 혼자 있지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준호 씨를 소개할 수 있을까? 현우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사귀는 거요? 네. 말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일지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현우의 친구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은 씨 보세요. 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저도요.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준호 씨 말이 맞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요. 네. 우리는 다시 안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다음 날 준호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와, 인천 앞바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지은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은 씨, 네, 저와 결혼해 줄래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결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1달 사귀었어요. 그래도 저는 확신해요. 지은 씨가 제 사람이라는 걸요. 준호 씨, 물론 바로는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요. 그럼 1년 후쯤 어때요? 1년 후. 그때쯤이면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 줄까요?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어요. 추워요? 조금요. 준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지은 씨, 네. 오늘 호텔 갈까요? 호텔이요? 네.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호텔로 갔어요. 오션 뷰룸. 넓은 창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그죠? 준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요? 프로포즈한 날이니까요. 아직 대답 안 했는데요. 그래도요. 그가 저를 침대로 데려갔어요.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요. 준호 씨, 오늘은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요? 네. 지은 씨의 모든 걸 느끼면서요. 그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는 밤새 사랑을 나눴어요. 1번, 2번, 3번, 끝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옆에 준호 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 씨, 이 사람이 제 마지막이에요. 지은 씨, 준호 씨가 눈을 떴어요. 안 주무세요? 방금 일어났어요. 뭐 보고 있었어요? 준호 씨요. 왜요? 그냥 잘생겨서요. 하, 60살이 뭐가 잘생겨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지은 씨, 네. 어제 제안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요? 좋아요. 네. 결혼해요. 준호 씨랑.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은 씨, 그가 저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해 줄까? 현우의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를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저도 사랑해요, 지은 씨. 우리는 키스했어요. 깊고 달콤하게. 그날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당당하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미용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중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지은 씨, 민수였어요. 현우의 대학 동기. 현우와 준호 씨 셋이서 항상 어울리던 친구였죠. 민수 씨, 잠깐 시간 좀 될까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계셔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손님 머리를 마무리하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왔을까? 무슨 일이지? 손님이 나가고 민수와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준호 형이랑 사귀는 거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그러던가요? 어제 강남역에서 봤어요. 손잡고 걷는 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명 지은 씨랑 준호 형이었어요. 민수 씨, 지은 씨,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요? 현우 형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 친구랑? 민수 씨,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현우 형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민수 씨, 전 실망했어요, 지은 씨. 잠깐만요. 그리고 준호 형한테도 실망했고요. 민수는 돌아서서 미용실을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 들켰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가 왔었어요. 민수가? 네. 우리 사귀는 거 들켰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만나요. 지금 미용실 앞으로 갈게요. 네. 30분 후 준호 씨가 왔어요. 미용실 문을 닫고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진정해요, 지은 씨.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말하겠죠. 네, 숨길 수 없어요. 이미 들켰는데. 준호 씨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준호 씨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당연히요. 그런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래도, 지은 씨, 네, 후회해요? 저랑 사귄 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당당하게 가요. 우리, 네. 하지만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다음 날, 예상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현우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지은 씨,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씨랑 사귄다던데요. 지은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우 친구하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현우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두 번째는 제 친구였습니다. 지은아, 나 수진이야. 응, 수진아. 너 진짜 준호 씨랑 사귀는 거야? 응. 미쳤어? 현우 친구잖아.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래? 막말로 친구 아내 빼앗았다고 하던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지은아, 정신 차려. 다른 남자 많아. 하지만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응, 안 돼. 아,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수진이도 전화를 끊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손님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은 씨. 현우 씨가 불쌍해요. 준호 씨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귀가 아팠어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요. 준호 씨도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네. 엄청났어요. 어떡하죠? 지은 씨 집으로 갈게요. 네. 30분 후, 준호 씨가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지은 씨, 네. 우리 헤어져야 할까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은 씨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는 행복해야 하는데 저는 준호 씨랑 있어야 행복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준호 씨를 안았어요. 헤어지지 말아요. 하지만 저 포기 못해요. 준호 씨, 지은 씨,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준호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잤어요.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현우의 친구들이 모임을 만들었대요. 준호 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 정신 차려요. 현우 형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형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호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대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준호 씨. 하지만 한 가지는 말했어요. 뭐요? 지은 씨를 사랑한다고요. 그랬더니요. 다들 실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 저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결국 관심을 잃어가더라고요. 새로운 소문거리가 생기니까요. 미용실 손님들도 이제는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원장님,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남자분 잘 만나신 거예요. 네. 준호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손을 잡고 다녔죠. 지은 씨. 네. 우리 이제 동거할까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렇게 저는 준호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 집은 그대로 두고요. 어서 와요, 지은 씨. 다녀왔어요. 매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행복해요? 네, 너무요. 저도요. 어느 날, 현우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2주년. 지은 씨, 같이 가요. 네. 현우 형 묘소예요. 하지만, 같이 가야죠.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날, 우리는 함께 현우의 묘소로 갔습니다. 꽃을 사들고 묘 앞에 섰어요. 현우야. 준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를 사랑하게 됐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 나 정말 지은 씨를 사랑해. 진심이야. 농담 아니야.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보, 나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준호 씨가 없었으면 나 살 수 없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우 앞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현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네. 현우 형이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네. 우리는 묘에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지은 씨. 저야말로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깊고 달콤하게.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당당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았죠. 지은 씨. 네. 우리 결혼 날짜 잡을까요? 벌써요? 네. 이미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게요. 6개월 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6개월 후, 봄이 오는 3월, 초대장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하죠. 하객은요? 가까운 사람들만요. 알았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네, 민수 씨, 축하해요. 네, 결혼한다면서요. 아, 네,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은 씨도 준호 형도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 씨, 그냥 사랑한 거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현우 형도 원할 거예요. 두 분이 행복한 거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 날 갈게요. 정말요? 네, 축하해 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준호 씨에게 달려갔어요. 준호 씨, 왜요? 민수 씨가 축하해 준대요. 정말요? 네, 준호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준호 씨, 축하해요. 두 분 잘 어울려요. 사람들은 결국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은 씨, 네. 이제 정말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고생했어요. 준호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죄책감과 불안감과 하지만 이겨냈어요. 사랑으로.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우리는 결혼해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기대됐습니다. 준호 씨와의 미래가 함께할 앞날이. 지은 씨, 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올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날, 새로운 시작의 날,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3월,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에요. 아침부터 설렜어요. 지은 씨, 일어나셨어요? 준호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방금요. 오늘이네요. 네, 드디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장돼요? 네, 엄청요. 저도요. 60살과 55살.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하지만 행복했어요. 지은 씨, 네, 예쁘게 해주세요. 오늘, 당연하죠. 기대할게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오후 2시,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도, 수진이도, 현우의 친구들도. 지은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심플한 디자인, 긴 베일, 거울을 봤습니다. 55살. 하지만 오늘은 스물처럼 느껴졌어요. 원장님, 준비됐어요? 네.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 너무 멋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 준호 씨 앞에 섰어요. 예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례는 민수가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분의 결합을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가 우리를 봤어요. 하지만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수가 터졌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 씨, 네,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현우, 형,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형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게 됐어요.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 씨를 준호 형에게 보내줘서요. 저는 울고 말았어요. 준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준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현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해, 지은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네, 여보. 행복할게요. 주례사가 끝났어요. 이제 서약할 차례. 신랑 이준호 씨. 네. 신부 김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네, 맹세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김지은 씨. 네. 신랑 이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네, 맹세합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호 씨가 제 베일을 걷었어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예뻐요. 준호 씨. 그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깊고 달콤하게.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 준호 씨가 잘해주시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민수도 왔어요. 준호 형, 형수님. 민수야.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현우 형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우리는 민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모든 순서가 끝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지은 씨. 네. 드디어 제 아내가 됐네요. 네. 신기해요. 저도요. 방에 들어왔어요. 넓은 스위트룸. 장미꽃이 가득했습니다. 와,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준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네요.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저를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할 거예요. 준호 씨,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부부가 된 첫날 밤, 더 깊게, 더 진하게 서로를 느끼며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평생 갈게요. 저도요. 그날 밤은 길고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옆에 준호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제 남편이에요. 여보, 현우를 떠올렸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 씨를 보내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준호 씨가 눈을 떴어요. 왜 울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은 씨. 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요. 네.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신혼부부의 달콤한 키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지은 씨,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5과 60.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하며 매일 밤 서로를 안으며 때로는 현우가 그리워요. 하지만 준호 씨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남편 친구랑 결혼한 거요. 네. 전혀 후회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심이면 돼요. 외로움을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서로를 이해하면 돼요. 저희가 그랬으니까요. 현우, 당신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준호 씨는 고마워요, 여보.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준호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예요. 김지은과 이준호, 55과 60의 새로운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